김용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8년에 만난 여성과의 깊은 사랑을 잃은 것이었는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그녀에게 임신 중절을 설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스캔들로 인한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A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이 여성은 그보다 39살 어린 일반인이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는 62세였고 그녀는 23세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이상 비밀리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젊음과 생동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그가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했던 몇 년 동안 신선한 공기를 찾은 것처럼요. 그들은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저녁 시간부터 서울 외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 단순한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 배우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75세의 김용건 씨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명예와 가족, 특히 두 아들 하정우와 차현우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는 그녀에게 낙태를 권했는데 나중에 이 결정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13년간 함께한 데 상처를 받아 2021년 7월 그를 고소하며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를 무책임한 아버지, 위선자라는 헤드라인으로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사랑해온 대중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분노를 겪었습니다. 김용건은 나이를 비하하는 것부터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악의적인 댓글을 접하며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어느 날 밤 강남의 자기 아파트에 혼자 앉아 기사를 읽으며 울었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에 화해했고 그가 사과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김용건은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러한 상실은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그는 사랑뿐만 아니라 막내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기회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직후 드물게 솔직하게 그녀는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아들들, 특히 하정우를 언론의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합쳐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한 남자, 김용건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김용건의 연기 인생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찬란한 정점과 고통스러운 좌절이 뒤섞인 과정이었지만 재능과 인내, 열정 덕분에 그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격동기에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건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공연 예술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용산고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그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1966년 MBC에서 선구로 활동을 시작했고 1년 후 KBS 제7기 신인 공모에 선발되어 정식으로 배우로 데뷔했다. 초창기에는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작은 조연만 맡았지만 그의 헌신과 캐릭터에 몰입하는 능력 덕분에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는 김용건이 자신의 음악적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 그는 1969년 영화 명동 방랑자와 1975년 영화 태풍을 일으키는 사나이 등에 출연했지만
그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것은 TV 출연이었다. 그가 김용진 역을 맡은 1980년 드라마 시골 일기는 한국 TV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되면서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고 일상적이지만 심오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1981년 제1공화국, 1988년 인현왕후, 1989년 제2공화국 등의 사극에 꾸준히 출연하며 강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복잡한 인물을 자주 연기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김용건의 경력에 있어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였으며 그는 영화와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연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6년작 2000파운드 뷰티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을 연기했고 2005년작 오로라 공주에서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심리 스릴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2001년 내 자매, 2003년 여름 향기, 2004년 보베드 패밀리 등에 출연하며 TV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2008년 엄마가 뿔이 났다에서의 연기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세련된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권위 있는 인물 등 이런 역할을 맡은 덕분에 그는 어떤 이야기에도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건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초기에는 스타의 외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할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1991년 영화 밀크 초콜릿 1990은 획기적인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로 끝났고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었기에 실망감이 컸다. 그는 한때 젊은 배우들이 주목받는 것을 지켜보며 무대 뒤에 서서 자신이 정말 이 직업에 적합한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스캔들은 김용건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였으며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평판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듀서에게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출연하기로 계약했던 몇몇 영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그는 거의 1년 동안 대중활동에서 잠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청중의 존경, 동료들의 신뢰, 심지어 자신감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내 대해 뭐라고 했는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건은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고 그러한 노력은 종종 그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1970년대 그가 처음으로 경력을 시작했을 때 그는 종종 하루에 18시간씩 일했고 스튜디오와 더빙 세션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한 날도 있었고 거울 앞에 서서 지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잘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는 컨트리 다이어리에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시골에서 몇 달을 살면서 시골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 캐릭터의 진정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를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게 했습니다. 2021년 스캔들도 눈물겨운 시기였다.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던 당시 그는 배우로 계속 활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강렬한 내부 논쟁을 벌였다. 어느 날 아들 하정우와 통화하던 중 아들이 아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셨으니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은 그가 기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는 2020년에 미스틱 팝업에서 역할을 맡아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018년작
레츠 홀드 타이틀리와 워치 더 선셋,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에서의 그의 복귀는 8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김용건이 늘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연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다른 면으로도 확장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역할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객에게 진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200파운드 뷰티의 조연부터 컨트리 다이어리의 주연까지 10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어떤 이야기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 관객들이 실제로 자신을 보러 와서 자신의 역할 중 하나 때문에 울거나 웃었다고 말할 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용건 역시 한국 연예계에 큰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한국 TV의 1세대 배우 중 한 명으로 특히 사극과 가족극을 통해 작은 화면에서 스토리텔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그의 두 아들 하정우와 차현우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정우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하고 차현우가 배우로 데뷔하는 것을 본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예술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용건 씨는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노인과 고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문화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영화와 연극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않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김용건 역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는 하정우와 차현우가 꿈을 이루도